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말만이 협의회잖아요. 지금요. 이 협의회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협의회가 왜 모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지금 현재 협의회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협의회가 전국에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충남에 13개, 전국에 또 한 10개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을 전국 진앙군에서 제가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앞에 있는 것처럼 충남 전체로도 이런 대화마당이라고 한 것을 지금 한 60번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을 돌면서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말만 협의에 대해서도 또 설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왜 모여있냐, 그냥 우리 마을에 뭐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모여있는지가 궁금하실 거라고 합니다. 초기에 희망마을 협의회였을 때 조건현 강사님도 오시는데 조건현 전 회장님 계실 때도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2번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또 회원 마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몇 개 마을이죠? 50개 마을입니다. 50개 마을. 대체로 홍성구는 50개 정도 회원 마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일찍 시작했던 마을들은 빠지고 늦게 오신 분은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는 적절하게 한 50개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드린 말씀은 왜 모여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3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성군 전체에 지금 말 만들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홍성군 전체를 바라봐야 될지, 또 2번째는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3번째로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말만기 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말만기 지원센터 분들도 이 발표를 대부분 다 처음 들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발표할 텐데, 전체 보면 슬라이드 50장입니다. 1분에 한 장씩 해도 54분이 1시간에 꼬박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식은 제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손 들고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또 자체해야 하실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웹자고 그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카톡이라든지 밴드,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마을에 앉아 계시면 예전 같으면 전화 주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홍성구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 자체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말만기 지원센터가 있으니 카톡이라든지 연락을 좀 많이 주시잖아요. 또 이런 데 오시라고 연락도 주고, 그나마 말만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말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런 정보들이 그나마 좀 자주 올 거라고 합니다. 공부할 기회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마을에도 할 일이 정말 많고 회의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밖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을 분야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만이 대화마당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충남도로 보면 도에 1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충남도 전체로는 초기에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한 번씩 계획했습니다. 그걸 지금 한 60분 정도 한 셈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2019년경에 제가 제안하기로는 앞으로는 시군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니 지원센터가 주도해가지고 예를 들어 홍성군으로 치면 홍성군에 읍면이 몇 개입니까? 11개 읍면. 11개 읍면이잖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돌면 딱 11달 돌고 12달째는 다 모여서 하고 시군별로 읍면 순회하면서 이런 대화마당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충남도로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 없고 가난하면 동서군에 자주 모이시라 하는데 아마 이 대화마당도 3년 5년 정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해당 면에서 여러분 계신 면에서 마을을 분야하면서 이런 대화마당을 자주 가지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동서군도 작은 군이 아니다 보니 자주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면에 모이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뭐 이렇게 오면 이제 공부도 되고 도움도 되죠. 안 가본 데 많이 가보니까 아마 이 온누리센터도 처음 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온누리센터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와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주 모이는 그래도 같은 면이면 편하고 면이 바뀌면 자주 모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언면을 분야하면서 이런 장소를 많이 가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3년 5년 흐르면 우리 면 안에서 자주 만나는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책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읽을 만한 책들이 충남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화마당 자료들도 있고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책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 바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읽기가 쉽지 않은데 좀 노안기, 모내기 끝나고 나면 좀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면단위에서 면에 있는 몇 개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책 읽는 모임을 만드시면 좋으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마을 내부도 복잡한데 면도 또 복잡하고 군 전체로 보자면 이게 종합행정이라는 거잖아요. 일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을의 규약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숙제이기도 하고 마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 마을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합의봐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꾸 공부 모임 이런 대화마당도 모시고 이런 책도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도 또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답니다. 특히 겨울철에 좀 농사가 한가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 모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입니다. 일소공도 뜻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소공도가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 좀 보실 때 가나다는 이 자료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한다면 말만들기 지원센터 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고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가지고 만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제3부가 말 만들기 협의의 이야기입니다. 협의의 이야기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책은 마을 내부에서 마을 조직들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마을의 재산,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을 규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그 규약을 관리하면 좋을지, 또 마을 회의 진행, 기록 관리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 마을의 말만기 협의회 임원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우리가 마을에 일을 하다 보면 마을의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 짓는 농사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같이 관리한다든지 뭐 장목반, 영농조합 범위를 설립해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해놨습니다. 마을의 후계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뭐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박사라서 시작하면서 이런 책 소개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뭐 이 활동들을 제가 뭐 오래 했는데 전국 진안군에서 해봐도 그렇고
이게 답을 찾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있다 보면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다 느끼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행정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 마을 위원장님들 만나도 위원장님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마을 안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느냐 어느 게 좀 더 좋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를 보려고 하면 먼저 했던 경험들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책들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이런 책을 좀 더 참고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인다. 남들 10년 걸린 것을 우리도 똑같이 10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만들기 활동을 오래 하신 마을도 있지만 작년에 시작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마을들의 경험들을 보고 배우면서 잘된 건 따라가고 잘못된 것은 빨리 그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마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만이 쉬운 센터가 이 책을 좀 읽고 좀 이 버전들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동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큰 틀에서 홍성군의 말 만들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동향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말 만들기는 농식품부 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까? 평범한 콘테스트 나갈 때는 심사를 받지만 예전 같으면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심사 받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왜냐, 농식품부가 자기들이 하던 사업들을 이제는 이 말 만들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예산과 사업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도 그 예산이 홍성군청의 일반 회계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심사를 다 받았는데 1년에 10억,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홍성군청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 만들기 사업을 할 때 홍성군의 요구를 당당히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가 옛날에 국비 지원하던 예산들을 홍성군에 넘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원래 국가가 하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홍성군에 내려와 있고 우리는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군으로 다 내릴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충남형 말 만들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단계, 4단계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 충남도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 만들기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되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농촌협약, 시나리오 플러스, 농촌 공간계획 이런 정책들이 막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면 홍성군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지방 소멸 대응기금 그리고 이제 고향사람 기부금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동향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을에 있는데 마을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나는 전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배치하려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기본 준비도 도와드리고 홍성군청의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충남도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다른 지역의 행사들도 다녀보면서 정보를 수집해가 이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정보를 수집해가 여러분들 카톡에도 연락드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지면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동향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동향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게 말만이 지원센터 역할이고 정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빨리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 많이 빠지면 그런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방이라든지 밴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저녁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면 정보들은 많이 안 드시라고 합니다. 화면이 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로 그 자료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장을 봐주시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핵심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핵심 1은 여기에 이제 말하는 협의회로 나옵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협의회가 조직되기 전입니다. 홍성군의 말만이 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2010. 네? 22년도 12년 2012년 이 초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올해 10주년 됐으니까. 2013년도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냐면 10년.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입니다. 중요한 해가 올해거든요. 10년 전에 말만이 협의회, 그 당시에는 희망마을협의회였죠. 희망마을협의회가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행정에서 이기우 사무장이 희망마을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마을이 있으면 군청에서 전화가 오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보시겠냐? 그러면 예 해볼게요.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공무원을 만나는 거죠. 공무원 연락 안 해주면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면사무소에 전화가 오면 그때 써야 뭐 이런 사업이 있는 모양이라 맥락도 잘 모르면서 신청해 보셔야 하니까 그때 신청해 봤는데 이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신청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군청 우리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데 군청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시로 바뀌어요. 가서 물어보면 내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물어보는데 우리가 마을 일이라고 찾아갔는데 그 업무는 우리 마을 업무가 아니,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어느 부서인데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상대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느끼다 보니 공무원 조직을 일단 바꿔야 되겠구나를 생각합니다. 예를 그림으로 보자면 밑에 여기 행정이 뭐 법적이나 권력도 있긴 한데 우리 마을 입장에서는 행정이 지원한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것만 보고 행정 공무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원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군청 직원만 만나고 군청 직원 사업 지원할 때는 심사할 때는 왔는데 심사 끝나고 나면 잘 안 오고 자기 업무도 바쁘니까 잘 오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 이런 마을 단위 사업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2002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니 칸박부터 그 있잖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뭐 산림청의 산촌 생태마을, 이런 식의 정보화 마을, 이런 중앙부처의 마을 사업들이 2002년경에 막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사업만 마을에 지원하고는 관리도 안 하고 사업 끝나면 나몰라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행정이 좀 반성을 하시고 행정을 빨리 준비하십시오. 전담 부서를 지정하시라. 마을 공동체 우리 업무는 마을의 농사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어르신의 마을 후계자 문제도 있고 뭐 마을 일에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는데 왜 행정은 담당 부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담 부서를 지정하시고 행정의 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업무 협조를 잘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적어도 3년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행정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당신들은 왜 저리 자주 바뀌냐. 뭐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말할 때 행정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셔요. 요구했던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자면 마을들은 홍성에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리가
357개? 350개. 350? 제가 351개로 알고 있는데 또 늘은 모양이네요. 행정기가 숫자가 한두 개씩 계속 늡니다. 그래서 항상 350몇 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350개 있는 마을이 있는데 네 마을 들여다보면 마을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문제를 들여다보면 닮은 게 너무 많다니. 우리 마을에 영농 폐기물 잘 해결된다. 말 있습니까? 자신 있는 말. 멀칭에 대한 비밀 있잖아요. 비밀 멀칭 우리 말은 잘 쓰고 정리 잘 됩니다. 하는 말. 잘 됩니까? 나중에 사례하는 발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말은 잘 된다고 하지만 올해는 잘 돼도 올 농사 짓고 나면 가을 고추 농사 끝나고 나면 멀칭에 뜨고 또 숲에 또 정리하고 또 버려야 될까요? 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집화장 만들어가지고 보관도 하는데 마을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하시는 수당 받는 분 있습니까? 아직 어쩌고죠. 그걸 빨리 도입하자고 충남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올해 수업을 해봤는데 마을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 젊은 사람도 많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멀쩡했던 비닐을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이 문제가 모든 마을이 똑같은 숙제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 지금은 이름 바꿨잖아요.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마을마다 협의회 소감 부서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은 농업정책과 농촌 활력팀, 옛날에 마을 공동체 팀인데 이름도 농촌 활력팀으로 바꿨습니다. 갔는데 농촌 활력이 되려면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촌 활력팀 가면 당장 그러잖아요. 너는 환경과의 청소 행정팀 찾아가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를 들어봤는데 농사 문제를 들어가면 농업정책과의 다른 팀 아니면 다른 팀이나 농업기술센터 찾아가는 거죠. 우리 마을의 업무는 정말 많은데 마을 농촌 활력팀 찾아가면 도와주는 게 기껏해야 마을 만들기 사업비 지원해주는 거, 역량 강화 교육시켜주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은 관련된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의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보다 비슷합니다. 영농 폐기물, 경관 환경 문제가 노인 어르신들의 주간 보호자, 노인 복지 문제, 그리고 농산물 판매 문제, 뭐 다 비슷한 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행정도 좀 업무 협조도 잘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마을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모여봅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행정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문제가 옆에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니 같이 해결해 봅시다. 우리 마을 사업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달 잘 될 것처럼 정했는데 마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 마을은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끼리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4번입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있고 또 체험휴양 마을은 체험휴양 마을 또 협의회를 만들고 아니면 도농교육 협의회를 만들고 마을 축제 협의회를 만들고 또 기록기술 하신 분은 기록기술 협의회를 만들고 6차 산업 인정받은 분들은 6차 산업 협의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분야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옆에 있는 협의회들은 우리하고 도움을 받을 게 많네.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력할 게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마을축제협의회도 조직가 있잖아요. 마을축제협의회 마을에 우리가 축제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마을축제협의회하고도 협력할 게 많은 거잖아요. 말만 협의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말만이 협의회가 우리가 고유하게 할 게 뭐가 있는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다른 협의회하고 협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만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법인도 만들어 봅시다. 이게 6번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고 7번이 법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인이 무슨 법인입니까? 사단법인 홍성 지역협력 네트워크, 즉 말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홍성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겁니다. 언제? 2015년에 법인은 2016년이 발전을 하려면 이 10가지 숙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하고 만든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를 제가 말만들기 지원센터 직원들에게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들기 협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행정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말만들기 지원센터가 안정되게 잘 운영돼야 됩니다. 말만들기 협의회의 문제는 협의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잘 되려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잘 작동이 되면 우리 마을 일이 위험해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첫 번째로요. 자, 고맙다. 두 번째 자료 보시면 2015년에 출발할 때 제가 2015년에 충남에 왔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제 충남에 왔는데 전북 진앙을 10년을 하고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좀 끝다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는 2015년 3월 달에 왔고 그에 바로 홍성군에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핵심 1번이라고 했던 게 전북 진앙군에서 10년간의 일을 봤습니다. 군청 안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8년, 센터장으로 2년, 10년을 해보고 나서 결론이 이거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잘 돼야지 마을이 하나씩 풀려가는 거지 사업비 많이 받는다고 마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1번 이슈로 뭐냐 그러면 물어보시면 농산물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팔리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안전되게 수익금이 생기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올해 농사 열심히 심어도 가을에 얼마가 들어올 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애로사항인데 이런 걸 어떻게 풀 것이냐 군청 담당자가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 일을 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제가 충남도에 왔습니다. 그 충남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면 안 하니까 그리고 민간 쪽에는 말만이 협의회도 조직하시고 법인도 만드세요 했는데 홍성군은 말만이 협의회는 이미 만들어 놨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홍성군과 밑에 보령, 시, 농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의회가 설득을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016년 9월달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민간위탁 공고를 내고 그해 12월 달에 말만들기 지원센터가 사람을 뽑아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홍성군이 상대적으로 빨랐지만 홍성군도 그렇게 순탄하게 안 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문제의식이라고 적어놓았던 것도 마을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위가 336개였고요. 2015년에 그리고 그 사이 행정위 이장님이 20명 넣었네요. 20명 넣었다는 말은 행정위 좀 큰 행정위가 2개로 쪼개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36개 획등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마을 만들기 활동하는 마을은 그 중에 한 30개밖에 없고 나머지 마을까지 어떻게 같이 갈 거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인도 설립하고 이런 논의를 막 했던 겁니다. 그때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장 오셨네요. 이창신 센터장이 처음부터 붙어가지고 그 과정을 다 같이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조은영 회장님도 이 학습관에 같이 있었고 법인 만드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까지 만들었고요. 제가 두 번째 핵심 방향은 결국 일을 해보니까 홍성군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홍성군 인구가 몇만? 10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만 밑을 미치는데 옆에 보령시가 몇 만입니까? 10만 밑에 내려가요. 홍성군보다 작습니다. 아마 지금 공주, 논산 다 걱정합니다. 10만 밑에 내려갈까봐. 홍성군은 앞으로도 인구가 늘까요, 줄까요? 한 1만 정도는 늘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내포 신도시 산업단지 들어오고 이 주거단지가 다 차면 한 1만 점까지 늘겠지만 결국은 또 줄어들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준지 시작한 지 오늘 3년차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늘지 않습니다. 줄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데 홍성군만 특별히 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사고 연단위 인구는 늘고 있는 우리 면 인구 늘고 있다. 홍동면 올해 늘더가요. 작년하고 올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줄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면은 다 인구 다 줄죠. 인구 늘고 있는 데는 홍보급 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밖에서 이사 왔을까요? 홍보업에 사는 사람들. 이사 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면에 사는 사람들이 홍성업에 오거나 홍보업으로 가는, 아니면 홍성업에 사는 사람이 홍보업으로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 그 면단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지만 줄어도 3천 내외입니다. 3천 내외가 작다고 자꾸 우리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인구 2만, 15,000명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생각해보면 인구가 너무 많았을 때예요. 인구 3천 정도면 인구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고령화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예요. 요 장국면으로 보자면 인구가 14,000명이던 장국면이 지금 3,00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세운동하던 1919년 3.1 만세운동 1919년에는 인구가 아마 장국면도 3,4천 명밖에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3.1절 할 때 만세운동 할 때 2천만 동포가 그랬잖아요.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2천만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던 거예요. 1970년까지 늘다가 다시 줄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인구가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문제일 뿐이거든요. 일본에서 자치단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치면 일본의 자치단체가 시, 면이 자치단체입니다. 면이 자치단체였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면도 옛날에는 자치단체였습니다. 면의회, 면장을 주민선으로 뽑았던 기억하시는 분 어르신들 많잖아요. 마을조사 다니보면 면의원이 있다고 하죠. 면의원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시, 면이 자치단체였습니다. 면이 자치단체가 아니었던 게 언제부터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그때부터 면이 자치단체 지위가 없어졌습니다.
군은 단순히 행정구역이었는데 군수를 중앙에서 파견해가지고 면을 출장소로 전략시켰거든요. 이게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좋은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면정도 규모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정에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정에 찾아가면 군청을 찾아가지, 그래도 면장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면회는 인허가 업무 아니고는 면장님하고 좀 이야기하는 민은 좀 하는 정도잖아요. 뭔가 해결하려면 군청을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마을의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의 정책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면장님은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면에 보면 이런저런 정책 사업이 면을 다 내놓고 있는데 무슨 사업 하는지 몰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 모르고 주민자치회가 뭐 주민참여예산제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안 가본 것도 몰라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뭐 홍성군에 먹거리 연대도 만들고 뭐 한다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걸 면단님한테 많이 했잖아요. 중심 장성화 사업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면회 가보면 아무것도 몰라. 군에 가야지 뭐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 면회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애로사항을 전달할 때 군청을 자꾸 하면 군청 입장이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 홍성군청 전체를 다 상대해야 하고 관정을 파달라, 수로가 막혔다, 뭐가 어떠니 이야기하는데 군청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 면회는 정책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면회, 지금 홍성군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주민자치로 다 전환시켰잖아요. 그냥 주민자치로 전환시킨 게 아닙니다. 이게 DJ 정부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뒤부터, YS 정부 때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리긴 했지만,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기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 홍성군 11개 연면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봉사단체로 보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잘못 설치가 생긴 문제거든요. 장관님, 예. 강의 주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좀, 제 큰 얘기를 좀 알고 가자는 우리 마을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면사무소의 기능이 좀 보완돼야 되고 주민자치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의 애로사항들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를 보면 문제 해결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면을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말만 오랫동안 해봤던 경험이라요. 이런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가시죠. 조금만 이따가 여기까지 하고. 맞아요. 홍성군 전체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제도적으로 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읍면 단위로 면사무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 그리고 모든 면 단위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직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마을 단위도 마을자치회로 전환하고, 여기에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향식으로 빨리 하고, 상향식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관철하는 것은 우리들이 역량을 키워가면서 말만들기 활동 열심히 하는 여러분 같은 마을들, 이 열심히 하면서 말만들기 협의회도 조직해가지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화시키는 방식이 우리 마을이 잘 사는 방식이라고.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 한 목소리를 내면 못 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선거였잖아요. 선거였는데
말만들기 협의회에 가입된 마을이 50개입니다. 홍성군 전체를 보면 7분의 1쯤 되겠죠. 근데 마을 수에다가 주민수를 곱하면 투표로 하자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군수님 선거를 당락을 좌우할 정도 표가 됩니다. 말만들기 협의회가 우리 마을 입장에서 보자면 말만들기가 잘 되려고 하면 요런 정책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는 관점이 있으면 요걸 정책으로 제안하면 군에서 군수 후보자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화를 지키면서 가치관의 핵심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말만들기 협의회다. 말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들기 협의회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플러스가 시작됩니다.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전국에 100군데를 선정해서 간다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홍성군은 선정되기는 좀 더 빨리 됐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하고 지금 선정이 막판이잖아요. 한 게 전국에 가장 높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 플러스 신청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홍성군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늦게 했으니까 한편 장점도 있습니다. 늦게 했으니까 앞에 시행착오를 다 지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시나리오 플러스 추임자도 설치되어 있고 상권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도 몇 가지 제안을 계속했는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했을 때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1, 2, 3을 적었습니다. 3대 관점이라고 했거든요.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을 자체를 여러분 마을에 사업비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다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마을을 도와주는 여기 액션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걸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목표입니다. 홍성군 전체로 보자면 민간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자면 홍성군 전체로는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읍면으로 내려와 보면 법이나 제도에 따라 설치된 조직은 다 있어도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조직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면에는 없는데 우리 면에만 있는 조직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결석에는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다른 면에는 없는데 우리 면에만 있는 조직이 있다. 장국 면에는 유신청년회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국 광천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다른 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장국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위원회 상태이지만 거의 법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면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면마다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전문 조직이 있냐면 말만들기 지원센터는 있지만 군에 있고 면까지 내려와가지고 일상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저기도 현장 토론, 희망을 선행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자주 들락거리지만 마을 조사를 할 때는 오지만 그런 사업이 없으면 와볼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만나지만 일부러 지나가다가 들러가지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기에도 업무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 면에서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조직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만든 조직은 주민자치회를 우리 마을 참여가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직은 없는 거죠.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조직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에 여러분들이 협의회 이름으로 참여해가지고 협의회 이름으로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을을 도와주는 전문 조직을 1위장을 의무적으로 만듭시다. 그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을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업무 소재들마다 만듭시다. 우리 마을에 노인복지를 도와줄 조직이 필요할 때 우리 면에는 없습니다. 말만 지원센터 와가지고 할 전문성도 없지만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 면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노인복지를 전담할 조직을 만듭시다. 경관 환경, 영농 폐기물 수거하는 사업단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 예산 지원해달라고 그런 걸 자꾸 요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말만 협의회 이름을 참여해가지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만 협의회가 가져야 될 게 지금은 군 단위로 모이시잖아요. 군 단위로 모이시는데 이렇게 모이는 학습 차원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모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바람직한 것은 면 단위마다 말만들 협의회 지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일상적인 것은 협의하시고 지부장 같은 분이 군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회의했던 것은 매니저가 좀 전달해주면 좀 덜 자주 모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3년, 5년쯤 되면 면 단위마다 지부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지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의 산하에 분과가 막 있는데 마을 공동체 분과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 분과에 말 만들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마을들 7, 8개 마을의 위원장님, 이장님이 모여가지고 분과를 구성하면 지부 역할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면소재지의 비영리 조직을 무조건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홍동다움센터, 면소재 무슨 센터 막 지었잖아요. 지었거나 짓고 있습니다. 안 만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은암면과 장동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센터는 문을 다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지금은 방침을 바꿔가지고 전기세를 대주겠답니다. 그런 건물 전기세를 대주겠다고 하지만 그 건물을 누가 유지관리할 거냐. 그냥 사무실을 개방할 테니 누가 와서 이용하세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행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물 시설을 다 지었는데 누가 운영할 거냐. 그래서 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연소지마다. 그래서 신할프로 사업은 그런 면단위마다 비영리 법인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마을로 직접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사업들은 이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대가 법인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정부 사업비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걸 홍성군이 전국으로 지금 처음 선정됐습니다. 처음 선정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지금 홍성군은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이 3개로 구분했거든요. 예를 들어 홍성읍과 홍북읍 중심의 생활권 하나, 그리고 갈산 생활권, 그리고 동천 생활권 3개로 구분했거든요. 그 당시 농식부부 지침은 이렇게 생활권을 막 나누라고 했는데 좀 현명했으면 생활권 2개만 나눴을 겁니다. 아마 갈산 서부 결성에서 오신 분은 지금 면소재지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막 모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참여도 했을 겁니다. 했을 텐데 거기서 또 기초생활 센터 건물 짓습니다. 또 건물 짓는 게 또 하거든요. 예전에 했는데 또 짓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거 할 수 있었는데 놓쳤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 다음 5년 차에는 광천 생활권을 할지 홍북 생활권을 할지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3번째 생활권에 속하면은 기초생활권 전육성 사업을 1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국면은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여차하면
10년 동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소재재 번듯한 센터 건물 하나 못 짓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참여가 잘 지으면 좋은 용도를 잘 정하면 우리 마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건데 우리가 건전센터 있잖아요. 엘고등 센터처럼 건전센터를 잘 지으면 그나마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놀고 있는 지금 센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건물 지어놓고 정부 사업비로 건물 지었는데 놀고 있는 건물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 위치를 잘못 잡았다든지 활용도가 맞지 않다든지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니 현기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발산생활주는 기초생활안전교통 사업 3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건물 짓는 공사할 거고 또 역량 강화 사업한다고 또 1년에 1억씩 연 단위마다 풀이라 또 역량 강화 사업할 때 또 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 누가 합니까? 역량 강화 사업. 공성군의 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만기 지원센터가 수탁하는 사람들 지역협력 네트워크가 담당을 해주는데 면단이 있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누가 할 거냐요? 예전 같으면 또 용역사가 와서 합니다. 홍동면의 역량 강화 사업은 외지업체가 와서 하거든요.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막 생겨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또 주민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 열심히 시키고 사업 끝나면 그냥 헤어지고 그걸 끝나버립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그냥 흘러갑니다. 거기 추진위원회 따로 마을만기 협의회 따로 움직입니다. 사업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놓치는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을에 시설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 지으면 마을당에 건물 지었는데 마을당이 건물을 운영비를 대주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권역센터도 안 대주려고 하는데 마을당이 행정기에 건물 지었는데 예를 들어 충남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종합개발 한 그런 사업 5억 10억 받아 건물 지었는데 유지관리비 안 해주거든요. 그 마을에 지어달래요.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여러분 지었는데 그 건축까지는 행정에서 해주지만 유지비는 여러분 내셔야 된다. 근데 정부 사업비가 있을 때 좀 더 협력하고 예를 들어 말만의 협의회에서 건설사업 했던 마을위원장님은 부배 마을이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좀 말리거나 요령을 좀 더 많이 알려줬어요. 말만의 협의회가 중요한 것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했던 선배들 있잖아요. 5년, 10년 했던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는 게 좋을 거냐 말거냐. 면에서 전화가 이 사업이 있다는데 신청하는 게 좋겠느냐. 해보니까 일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마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협의회 선배 마을의 위원장님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잘 아시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물 설계할 때 우리가 할 때는 이걸 놓쳤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건물 설계할 때 주방 크기를 이렇게 하고 위치를 이렇게 잡고 나중에 외벽을 달아낼 수도 있으니 입구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설비 기자들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요령들도 선배들한테 다 배워야 돼요. 정부 사업 기회가 많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농촌 마을에 지금 지방 소멸된다고 해가지고 홍성군은 지방 소멸되고 쉬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몇 단위는 다 인구 감소하고 똑같은데 홍성군은 내포신도 생겨가지고 인구가 유지가 되다 보니 홍성군 전체 인구는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되고 쉬운 도 아니고 균형 발전 사업도 못합니다. 1년에 100억씩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게 홍성군은 면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손해를 막 심하게 보는 겁니다. 업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도움 될지 몰라도 홍성군의 면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 사업도 못하고 지방 소멸된 사업도 못하는 겁니다. 자, 장목면에도 이런저런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장목면은
30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2019년에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사뷰 보는 과정들을 좀 진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했고 법인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주민총회가 있잖아요. 한마다 행사도 면담위에서 좀 더 재미있게 합니다. 11월달에 코로나 장기 상황이었지만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모든 면담위마다 모여가지고 이런 한마다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마을의 애로사항인 줄 알았더만 다른 데도 똑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도 만나고 저기 기농학기 충하신 분은 좀 지나가다가 얼굴만 봤는데 저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면담에서 같이 풀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이 모여가지고 자치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우리 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고 정했습니다. 면에서 정했으니까 면장님한테 한 목소리로 이거 합시다. 그래다 주민참여에서 할 때도 이런 거 우리가 합의봤으니까 이런 거 신청해 봅시다. 그게 주민자치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을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면에 모여가지고 같이 풀어야 될 숙제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 모여가 토론을 해보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번에 농식품부 공모사 돌봄마을 사업에 이번에 선정되었답니다. 그리고 장국면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고민도 합니다. 또 선정되고 나니 행정이 좀 너무 앞서가는 앞장서 버려가지고 주민들이 좀 뒷전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문제도 느끼긴 하지만 장국면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고 성공을 시키면서 다른 모든 면으로 전파해 갑시다. 우리 농촌의 모든 면이 다 농촌 복지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장국면이 그나마 장국면 이용상도 하고 사전농업도 발전하면서 농촌 복지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인도 만들었으니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됐습니다. 장국면만의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국면이 사업에 다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만 협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농식품부 공모로는 192억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짓고 주구단위도 하고 문화복지센터도 이번에 짓고 그렇게 하는데 노인복지로 보자면 한 50억만 있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50억 사업 군 전체를 보자면 못 만들 절대 아닙니다. 도에도 지금 이런 농촌 복지가 심각하다고 김태훈 지사가 공약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지금 공동생활홈 이런 공모사업 막 지금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할 기회는 계속 있거든. 이걸 여러분 면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을에다가 공동생활홈 짓고 주간보호센터 지으면 그 유지가 아니라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단위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든 법인이 직접 운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멀리 요양은 안 가더라도 면 소재지에 입주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냐고. 그리 보는 거죠. 그럼 같이 풀어갑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가 이웃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모여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토론회도 하고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사회농업 방식으로 농촌 복지를 풀려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는 게 농사인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세창살 안에 갇히는 감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양원 들어가는 순간 살아서 못 나오신다 다 알고 계시고 가는 분도 억울하고 오늘은 우리도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면에 계시면서 창살 없이 밖에 나와서 잘하시는 농사, 특반 농사도 계속 하시면서 요양원을 열린 요양원 있잖아요. 이게 유럽 방식이 다 입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면에서도 그런 요양원까지 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농장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주거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토론하는 거죠. 이런 토론회 할 때 여러분도 와서 보고 들으시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성통 이야기까지 조금 더 하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통, 저는 보셨죠, 그죠? 홍성통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홍성통도 딱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2013년에 출발했고 2012년에 논의를 하고 2013년 3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홍성통이라는 이름은 2013년 7월 달입니다. 이 홍성통의 역사와 말만들기 협의의 역사가 일치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군청 안에 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농정기획단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 참여가 중요하더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농정을 기획을 합시다. 고 하면서 홍성통, 행정의 담당 부서도 나오고 민간의 관련 단체도 나와서 같이 협의합시다. 고 하면서 희망마을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성통을 만들었고 홍성통이 중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농식품부의 희망마을 콘테스트의 지자체 분야로 1등상 대통령상도 2017년에 받았습니다. 2015년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심사 오신 분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선정하는 방식은 제 발표도 복잡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와도 조금은 알아도 전체는 모르겠다는 이해가 안 돼요. 심사 오면 되게 한 1시간 앉았다 가는데 홍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2015년에 떨어지고 16년에 떨어졌는데 2017년에도 실제로 할 거냐 말 거냐. 홍성군이 대상을 안 받으면 어찌 자체가 받겠냐고. 전국 중앙군은 이미 받았지만 이 정책 체계를 보자면 홍성군도 1등상 분명히 받을 만하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신청해가 이런 그림도 잘 그리고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심사위원이 와가 이해를 했다고 하고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성군은 농촌 말 만들기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시스템이 발달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국 지자체보다 지금이 낫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민선 8기, 민선 7기 말부터 이게 시스템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의 조직 개편을 안 하시고 건설교통과에 계속 있다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넘어갔는데 농업정책과의 7개 팀 중에 6번째 팀. 과장님은 말 만들기도 어려운데 농촌인력 시나리오 내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보조사 한번 해봤지 그 협약 방식은 이해가 안 되니 팀장 네가 알아서 해라. 손들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손들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지금 홍성군의 상황입니다. 말만들기 지원센터, 수탁법인, 말만들기 협의회, 협의회 전담부서 그까지는 돼 있지만 시나리오 플러스하고 농촌협약하고 어떻게 연결해 가야 될지를 홍성군에 지금 맥락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홍성군을 굉장히 칭찬하면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예전이 있다 보니 비판을 하는 거죠. 홍성통은 이것도 전국에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홍성통 방식이 거버넌스,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을 보자면 가장 발전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이만큼 해본 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행정과 민간이 공부하는 자,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만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게 한 3년쯤 됐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 있잖아요. 교육청과 행정과 민간이 모여있던 교육 분야만 가지고 그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됐거든요. 그거 빼고는 옆에 있는 보령시가 농촌협약 시나리오 플러스를 매개로 해가지고
삼통회라고 했습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과 민간단체가 모여가지고 3주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자고 시도는 몇 번 했는데 정기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성통도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적었는데 여전히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조차도 최근에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만들기, 말 입장에서도 홍성통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어렵다 보니 복잡하다 보니 그냥 모르고 놓쳐가는 거죠. 다른 분들은 몰라도 말만 협의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거 이해해 주시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삼선하신 김석강 군수님이 이 홍성통 농정기획단 말만들기 지원센터 이렇게 상 많이 받았습니다. 홍성군이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역발전 투자가 또 처음 받아오고 농촌협약도 첫회 선정되고 그랬더니 이유가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믿고 중앙정부에서 맡겼거든요. 맡기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잘 안 된다. 예전만큼 신뢰가 잘 안 간다고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계획서는 잘 쏘는데 잘 될 거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을 우수해서 선정해주는 거예요. 홍성통 이제 국가통도 만들고 뭐 하고 이 홍성통을 재편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 전체로 모입니다. 담당 부서와 민간이 모이는데 말만이 협의회도 참가는 하지만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왜 논의가 잘 안 되냐 그러면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와서 정보 공유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도 관심이 있어 오고 또 자기는 홍보할 게 있어 오긴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로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홍성통을 읍면통으로 다 만드는 11개 읍면통을 만들고 그 위에 홍성통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통은 논의만 할 뿐이지 집행기능이 없지. 집행기능이 없다 보니 분과통을 지금 자꾸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장국통을 만들고 장국 면사무소 면장님도 오고 팀장도 오고 면에 있는 민간단체도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 거기서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 단위마다 읍면통을 다 만들면서 장국 홍성통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을 할 때 모든 면마다 읍면마다 11개 읍면통을 조직하면 이게 훨씬 더 거버넌스 기능을 좋겠다고. 그게 주민자치회와 행정을 중심으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논의됐던 마을에서 논의 애로사항들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방식이라요. 군 단위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이런 제안을 했고 홍성통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 플러스에도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 구조를 많이 가지면서 말만들기 협의회 임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첫 번째. 그걸 아마 잘 해결해야지 행정이나 바깥쪽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내부의 숙제를 풀면서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같이 설립하고 참여하고 해서 이웃 마을들을 같이 푸는 방법. 세 번째가 말만들기 협의회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니 군 전체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법인 설립과 중앙대 설치는 뭐 질의 문제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말만들기 협의회가 지금 조직대가 활동되어 있기 10년 차고 그래서 아마 3번 문제를 아마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3번 읍면 주민자치회는 행안부 사업이고 행안부가 설치하라고 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몇 단위마다 조직, 몇 단위 조직한 게 주민자치회의입니다. 우리가 말만기 협의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주민자치도 그렇게 설립하는 거고, 그걸 행안부가 업무로서 담당해주는 거고, 지방자치법에다가 법정단체로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의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까이 있는 이웃 마을들하고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 내부의 숙제로는 첫 번째로 마을 조직을 좀 정비해 봅시다. 지금 이장님하고 위원장님을 개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이장님하고 위원장 개말 때 초기에는 괜찮은데 사업 규모가 있고 마을 내에 법인도 설립해가지고 경영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무리입니다. 큰 사업하기 어려우니 가난한 역할 분담하시고, 역할 분담하기 어려우면 마을에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오히려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짓는 일, 돈 버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역할 분담이 어려우면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주장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대표로서의 어른 역할하는 회장님, 행정하고 창구 역할하는 이장님, 그리고 마을의 경영사업을 담당할 위원장님, 이렇게 3주체가 좀 구분되면서 현정하는 조직체계로 가야지 발전된 형태입니다. 모든 마을이 이렇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서 충남의 마을 만들기 5억 10억 사업도 받아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내 재산 관리, 회계 문제는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마을 돈 문제가 항상 갈등이 많은 게, 정부 사업비를 받았는데 예전처럼 위원장님 통장에 받는다든지 위원장님 함부로 쓰는 건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 대상이 돼요.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통장에서는 무조건 다 쓰고 지출에 정산해가지고 보고해야 됩니다. 이장님한테 직접 들어온, 위원장님한테 들어온 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 중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받아서 뭐 했거 아니냐고, 그 행정에 와서 설명해주고 센터가 설명해줘도 오해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투명해야 되고, 서류가 이렇게 잘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 회관에 비치되어 있으면서 이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바뀔 때 일수인계 할 때는 서류가 다 넘어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일수인계 받는 서류가 없으면 뭔가 찝찝한 거죠. 마을 기업통장이 있으면 마을 기업통장은 당연히 마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돼 있다든지, 마을 회관 등기부등록 때 보면 마을회 이름이 아니라 옛날 이장님이라든지 돌아가신 분 누구 이름 남아있다는 빨리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건영 전 회장님이 잘 아시니까 필요하면 한번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규약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을규약은 무조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등기한 이상은 무조건 세무서 등기소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만들던 보고 뺏겼던, 그때 행정이 지장 찍었던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잘 모르죠. 우리 말 안에 약속이 뭔지가 이제 불투명하거든요. 지금은 기존 추천하신 분도 많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 마을에서 합의를 분명히 받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규약, 마을이 회사로 보자면 뭐 정관 같은 거잖아요. 마을에는 규약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규약이 우리 마을에서 합의를 먹고 연말에 대동의할 때 있잖아요. 그럼 중장 읽어야 됩니다. 일수인계는 어떻게 할 건지,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마을 사업비를 받으면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 갈 것인지, 이걸 규약이 차근차근 정리해야 돼요. 규약은 좀 간단하게 하고 밑에 규정을 많이 세심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 때는 마을 회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옛날에 반상회비 같은 거 있잖아요. 받지 말자고 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저 1,000원이라도 회비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을이나 소속감이 다른 거잖아요. 마을에 이사를 왔지만 마을 회의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무슨
재산을 분할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마을 주민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도 잊었냐 안 했지만 마을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마을 주민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부터 해가지고 귀하게 좀 그런 부분은 센터가 조금 교육을 받았으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면서 여러분끼리도 마을 규약을 자치규약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어봤는데 장단점도 있고 요걸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좋더라 이런 토론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쟁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쟁점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안을 내부 토론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러 번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협의에 참여하는 뭔가 동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참여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만 많으면 불편합니다. 대화마당을 연계해가지고 협의에 모임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수당을 이장천 위원장도 수당을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 계속 토론해봐야 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게 결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받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거 공약이 넣자 그러면 조례에다가 말만이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다가 위원장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장 조례 안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말만이 협의회가 그렇게 하면 농민회가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어디도 달라고 할 때 그럼 다 달라고 하면 감당을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있고. 드린다 그러면 액수를 얼마나 줄 거냐. 이장 수당보다 더 주자면 이장님이 또 반발할 수 있고, 적게 주자면 월 20만원 교통비도 안 되네. 안 받고 말아. 그 받는 순간 책임이 너무 많아져.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의를 보고 한 목소리를 내면 협의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한 목소리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협의에 참가할 때 회비를 냈는데 회비가 마을 기업 통장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이 개인 주문에서 나가는 경우도 여전히 아마 일부 마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마을 돈에서 나와야지 마을 이름을 참여하는데 마을 협의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마을회에서 나오고 마을에서 이게 마을회에서 월 10,000원씩 나간다 생각하면 이 돈도 마을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협의에 가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보고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니까 이런 걸 해주더라. 경영이라고 가봤는데 가니까 이런 걸 보고 배우고 왔다. 이런 정부 사업이 있다. 완전 이런 신청할 자격을 말만 협의에 주더라. 이런 식의 뭔가 도움이 된다. 월 10,000원씩 내는 연 10만원이 기준이요. 월 1만원 한꺼번에 내면 2만원 깎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간 10만원 내면 10만원 낸 만큼의 마을에도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분명히 돈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정부 사업비가 들어온다든지 혜택이 국민 인정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익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고 합의 봐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권한 부분은 행자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센터는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내용은 아는데 담당 부문은 자주 바뀌다 보니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적어도 3년간을 근무하면 맥락을 파악하는데 1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다른 업무 보다가 이 업무 맡고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논의가 잘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정리하면서 행정에다가 말 만들기 협의에 소속된 마을은 의무적으로 이걸 하다. 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회사 말 만들기 협의에 가입 때 50개 마을들은 선도적인 마을이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마을이니 매년 200만 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줍시다. 소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험적으로 보면 정부 사업비를 다 받은 마을은 협의 다 빠집니다. 안 옵니다. 와봐도 특별히 더 받을 사업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협의에 가입되어 있으면 권역 사업했던 마을이라도 조금의 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비가 들어온다면 계속 오겠죠. 지금 엄면서진 기초시설을 전면 선사업
중심 자체가 사업하는 마을들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 추진위원회도 받아주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회의 체계도 가나다는 앞으로 3년, 5년 앞을 내다보고 엄면 분과를 조직하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말마디 협의에도 필요하면 마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체라든지 개인도 회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50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350개 마을이 마을 협의 다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50개 넘어가면 관리 자체도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읍면 지혜로 가야지 많은 마을들이 가입할 수 있지 않겠나. 조직 체계상 제가 보면 지금 현재는 사업 분과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과가 사업 유형별로 가입을 하시되 나중에는 분야별로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마 올해 중에 당장 검토해 보시라. 마을 위원장님들 중에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에 관심 있는 마을 위원장님들, 그리고 문화복지에 관심 있는 마을 가꿀 경관, 환경에 관심 있는 마을,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마을,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마을, 이런 마을들이 분과별로 모여 1년 동안 공부하고 토론하고 내년에는 애들 가지고 분과를 계속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아마 우리 분과는 저기 가서 우리가 해볼게 이런 식의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할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그게 좀 더 발전되면 읍면 단위로 이렇게 읍면 단위로 중자치의 분과 형태로 가시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의한테 올해 10년 차입니다. 10년 기념식 언제 하실 겁니까? 회장님하고 상의해보시면서 올해 9월 한마당 했을 때 좀 규모 있게 크게 있잖아요. 10주년 아예 깃발을 드시라고 해요. 전국이 10년 이상 된 말만한 협의회 많지 않습니다. 전북에 몇 개 있고 충남은 첫 번째고 가장 오래 했잖아요. 홍성군 말만한 협의회 10주년 도지사도 오시라고 했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로 또 협의회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법인으로 출발했다가 작년에 법인 설립 총회도 했고 지금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 사업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있지만 충남 말만들기 협의회의 지부입니다. 지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홍성군하고 계약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충남 말만들기 협의회하고 계약을 하고 실제 일은 홍성군이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살 수 있는 권한들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광역 법인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충남 홍성군 말만들기 협의회는 여러분이 사실은 마을 하나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잖아요.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 마을과 관계없이 말만들기 협의회가 따로 뭐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또 협의회는 우리 마을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충남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충남 말만들기 협의회 13개 시군협의회가 다 참여해가지고 양쪽 도지사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정책 협약 제시하고 서명을 받고 도지사 후보가 다 서명 다 했습니다. 김태훈 지사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읽었고 그래서 협약을 사인을 했거든요. 당선되고 난 뒤에 담당 부처에서 이렇게 점검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됩니다. 하실게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법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답변서가 온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6년 선거입니다.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합의 보는 목소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액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을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이걸 우리 협약에 1번을 넣으려고 2번을 넣어야 할 거냐 여러분들 합의 보시면 됩니다. 말만의 협의의 이름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적혀있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많이 되는 이야기라서 적었습니다. 요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1번부터 10번까지 가셔야 됩니다. 요걸 따라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지자체에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뭐 제안해 볼 수도 있겠죠. 자, 2026년 6월달입니다. 2026년 6월달이라고 한다면 역선으로 올해는 뭔가를 해보고 내년에는 10가지로 좀 압축을 해보고 내후년에 정책 토론회 몇 번 개최하시고 그리고는 협약을 제시하면 어느 후보자가 이걸 못하겠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합의바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결국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제안하기 힘든 거죠. 이 정당 색깔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마을 발전에 있어서 정당 색깔이 더 중요합니다. 발전 방향 9가지를 제가 제목 중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을 내부에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을 내에 작은 법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장목반, 안 되면 장목반이 될 수도 있고 영농조합 법인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경제사업, 저도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 하면 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성구 차원에서는 먹거리 정책이 지금 큰 정책으로 지금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다음 생산자 조직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10년 이상 불렀지만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홍성구이지만 학교급식은 제가 봤을 때 정책적으로 발전되기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훨씬 더 앞서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을에 못 팔아서 문제가 된다는 농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 한 데는 뭐 없으나 딴 데서 사온답니다. 특히 친환경은 더 없거든요. 그 마을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계약 재배 방식으로 요 품목을 요 정도 생산해 주시면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못 팔면 충남 도전제로도 할 수도 있고 홍성구리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된 것도 연결해 가잖아요. 경로도 있습니다. 마을에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조직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마을 내에 관현선대하면 기금이 계속 모였는데 지금 마을 기금이 출향인들 보금 줄고 말고 기금이 생깁니까? 마을 기금이 없다 보니 평등의 보조사항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기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마을에 문화복지 활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마을에 법인을 만드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마을 연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을 어르신들 연금 드리면 좋겠다고 많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80세 이상은 10만 원 들 테니까 마을 떠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을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 농촌 지키자 고생하셨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데도 있고 어촌계에서 수익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연금하기도 하는데 우리 일반 농촌 마을은 만만치 않습니다. 농촌 마을은 연금 그렇죠. 건물 150만 원 너무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갈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태양광도 하고 바이오가스도 하고 막 시도를 하시는데 수익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에는 기금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숙제를 하셔야 돼요. 농사를 어떻게 좀 공동으로 하고 일부라도 해봅시다. 놀고 있는 땅은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감자농사 다 지어가지고 가을 수확이가 같이 합시다. 그럼 뭐 한 달에 1년에 100만이라도 생기면 기금 넣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협약의 1번 사항이 그겁니다. 여기 마을 공동체 수당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평택에서 공모사업 방식으로 보조사업 분류가 하지 말고 우리 마을에 하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은 다 마을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을만 도움되자는 하는 게 아니다 보니 300만 원 정도, 많으면 500만 원 정도, 더 많으면 1000만 원이라도 300만 원 정도를 매년 반복적으로 주시면 농한기 때 어르신들 몸풀기 체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웅피기로 수고하는 걸 작업반장한테 수당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돌봄 반장을 저희가 돌봄 반장한테 한 달에 10만 원 주는 수당을 주겠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 마을 정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마을 기금에 넣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통장으로 연말 정산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큰 돈도 아니고 월 300만 원. 두 번째는 이런 기업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내부 조직 체계를 좀 실용적으로 좀 개편해 보십시오. 마을에서 오랜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발표하기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까지 고려하시면서 조직적인 준비하시면 좋겠고, 읍면 토대지에 비영리 법인 설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 시나리오 그런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 조직이 꼭 있으면 마을 일을 가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그리고 행정사업 목록집, 마을에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만들었던 마을사업 목록집을 행정하고 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매년 이걸 만드시면 농촌활력팀에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가 여러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가지고 현지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법인에도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 지금 도와주지만 피드백이 좀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의 상황도 고려하시고 지금 오필선 회장님이 법인 회의에 오시는데 협의회의 법인의 가장 핵심이 희망 말만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니까 출발 단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희망 말 협의회에서 출발하고 가장 핵심으로 출발했고 말만 지원센터도 그래서 설치되었던 겁니다. 번째는 행정을 포함해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데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쯤 아주 모여가지고 행정하고 센터하고 협의하고 같이 공동학습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가나다는 연수연태로 멀리 가는 걸로 해가지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런 워크숍 아니고는 멀리 견학 가는 거 아니고는 좀 진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9가지를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